직장에서 혹시 세대 차이 때문에 답답하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그게 단순히 나이 문제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세대 갈등이 아니라 시대 갈등이다입니다. 요즘 후배들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 아니면 반대로 우리 선배는 왜 저렇게까지 내 말을 안 들으려고 하지? 직장에서 이런 푸념 정말 익숙하지 않으세요? 아마 직접 겪어보셨거나 아니면 옆자리 동료한테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아주 익숙한 마찰을 말이죠. 우리 함께 전혀 새로운 렌즈를 딱 끼고 다시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현상을 아주 간단하게 딱 한 단어로 부르죠. 바로 세대 갈등. 뭐 이름 그대로죠. 젊은 세대랑 기성세대, 그러니까 나이가 다른 집단끼리 부딪히는 거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사실 이 생각은 문제의 본질, 그 거대한 빙산의 딱 수면 위에 드러난 일각만 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단순한 세대 갈등이 아니라 시대 갈등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시대 갈등이 뭐냐고요?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각자가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바로 그 시대가 만들어낸 일과 조직, 그리고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이 서로 꽝! 하고 부딪히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 왼쪽에 과거 시대의 가치관을 한번 보세요. 조직에 충성하고 한 직장에서 뼈를 묻는 게 미덕이었던 그런 시대의 가치들이죠. 반면에 오른쪽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조직은 내 성장을 위한 발판이고 일은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일 뿐이라는 인식이 기본값인 거죠. 말 그대로 일을 대하는 운영체제, OS 자체가 아예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흔히들 오해하는 것과 달리 젊은 세대가 조직에서 진짜로 원하는 건 대체 뭘까요? 편한 일만 원한다는 건 사실 좀 오해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지시만 내리는 상사가 아니라 내 감정과 상황을 이해해주는 인간적인 접근, 말과 행동에 똑같고 실수는 인정할 줄 아는 진정성, 그리고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나를 대우해주는 공정성, 마지막으로 회사 성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성장을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리더를 원한다는 거죠. 결국 한마디로 존중받는 파트너로 대해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가치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오해로 가득 찬 대화들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구체적인 상황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한 직원이 회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팀장님, 이 방식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이 직원의 머릿속은 사실 긍정적인 의지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개선의 지죠. 하지만 이 말을 듣는 리더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나를 비판하는 건가? 기존에 잘 해오던 방식을 그냥 대놓고 부정해버리네? 이렇게 말한 사람의 의도와 듣는 사람의 해석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생겨버리는 거죠. 또 다른 아주 흔한 상황입니다. 업무 지시를 받은 직원이 대물어요. 팀장님, 근데 이걸 왜 해야 하죠? 그리고 왜 제가 해야 하나요? 이 직원은 그냥 따지려는 게 아니라 일의 전체적인 맥락과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리더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냥 시키는 대로 좀 하면 안 되나? 이 질문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깊고 깊은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 리더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바로 세대 통역가이자 프레임 전환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언어와 가치관을 중간에서 잘 번역해주고 이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성장의 기회라는 프레임으로 바꿔주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 리더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열쇠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핵심 전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맥락을 이해하는 겁니다. 요즘 애들은 원래 저래 이렇게 뭉뚱그려 생각하기 전에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궁금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MZ라는 그 거대한 라벨 뒤에 숨어있는 각기 다른 한 명의 개인으로 바라봐주는 겁니다. 두 번째 열쇠는 구체적인 대화 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 표가 정말 유용한데요.
평가의 언어 대신에 성장의 언어를 쓰는 연습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건 틀렸습니다 라고 단정 짓는 대신에 혹시 이 방향으로 갔을 때의 리스크를 한 가지 공유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다음번에는 우리 이렇게 한번 시도해보죠 라고 미래를 제안하는 피드포워드 방식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열쇠는 리더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변화의 시작은 리더에게 달려 있거든요. 1대1 미팅에서 먼저 질문을 던져서 대화의 물꼬를 터주고 회의 시간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의견 수렴 시간으로 할애하고 심지어 그건 내가 잘못 생각했네요 라고 자신의 실수나 판단 착오를 먼저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건 누가 옳고 누가 그런지를 따지는 제로섬 게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나은 협업 방식을 함께 설계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모두를 위한 긍정적인 질문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피할 수 없는 갈등, 이제 팀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로 전환시킬 준비 되셨습니까?